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C헌터입니다. 오늘 리뷰 차량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라이얼을 갖고 나왔죠. 지메이드사의 코모도 GS01 샤시. 지금 지메이드의 범이 출시된 이 시점에서 왜 코모도를 리뷰를 하느냐. 제 생각에는 코모도 이 GS01 샤시가 트라이얼 차량의 어떤 좀 가장 그 기본 뼈대가 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엑시얼의 SCX10이랑 지메이드사의 GS01 샤시, 이 샤시들이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 샤시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프레임 샤시의 트라이얼 차량의 아주 기본이 되는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킷은 킷 버전이고요. RTR 버전이 아니에요. 조립을 해서 도색을 해서 해야 되고, 물론 전자장비들은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차를 조립한 지는 사실 조금 됐어요. 주행도 조금 하고, 나름 또 캠핑도 다니면서 캠핑장에서 주행도 하고, 산책용으로도 적합하고요. 속도는 그렇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게 세팅을 했어요. 모터 한 35톤 모터를 썼고, 그리고 변속기는 드래그 변속기, 드래그 기능이 지원되는 타키온이라는 변속기를 썼고요. 드래그 기능이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 트라이얼이나 라크라울링 차량들은 이렇게 뭐 경사면을 이렇게 올라가거나 경사면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위 같은 거를 탈 때 올라가다가 바퀴가 걸친 상태에서 이렇게 정지를 하게 되면, 일반 변속기 같은 경우에 차가 그냥 뒤로 흘러버리죠. 앞으로 흘러버리거나 뒤로 바퀴가 구르면서 흘러버리는데, 드래그 변속기는 차가 정지가 되는 순간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러니까 돌을 타고 올라가다가, 바퀴가 돌을 타고 올라가다가 조종기를 놔버리면 뒤로 주르륵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딱 잡아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변속기의 드래그 브레이크 기능이죠.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사실 평지 주행할 때는 이게 중립 브레이크니까 스로틀을 놓게 되면은 바로 그냥 가다가 꿀렁 하고 꿀렁 하면서 차가 서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변속기 세팅을 조금씩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바디를 한번 그러면 열어볼까요? 이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도색을 해서 직접 만든 바디. 지랄하고 자빠졌네. 깨알 자랑이죠. 바디를 열어보겠습니다. 바디를 이렇게 열면 이 선들은 제가 LED 작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모드 변환도 가능하고, 좌회전할 때는 좌측 깜빡이, 우회전할 때 우측 깜빡이가 들어오게끔 제가 세팅을 했고요. 실제 차량 SUV에도 예전 이제 뭐 프레임 바디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레임 바디, 뭐 모노코크 바디, 지금은 거의 이제 뭐 모노코크로 많이 실제 차량들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나오는 차들 중에서 뭐 모압이나 뭐 그런 차들은 이런 프레임 샤시를 쓴다고 해요. 원래 정확한 명칭은 레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바위를 올라가거나 경사면을 올라갈 때 굉장히 큰 이점을 발휘해서, 그리고 공간 활용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이 트라이얼 장르에서 이 프레임 샤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샤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시면 이쪽 라틀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옵션으로 달아놨고요. 배터리가 이렇게 장착이 되게 되고, 모터, 그리고 수신기랑 변속기는 수신기 박스에 먼지나 흙,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수신기 박스가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방수 기능은 지원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막아 놓기만 하면 물은 줄줄 다 들어가니까, 뭐 도강을 하실 분들은 방수 처리를 좀 따로 하셔야지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사실 제가 별로 넣은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락슬라이드, 그리고 지금 화면엔 안 보이지만 트라이얼이나 락크라울링 차량의 가장 좀 핵심이 무게중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얘네는 최대한 무게를 앞으로 쏠아야 돼요. 앞쪽이 무거워져야지 일단은 뭐 경사면을 올라갈 때나 아니면 뭐 돌을 타고 올라갈 때 앞쪽에다 지금 앞타이어 안쪽에 보면 휠에다가 납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쪽이 좀 무겁게, 원래는 이 뒤에 있는 배터리 트레이도 앞쪽으로 옮겨가지고 앞쪽에다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는데 저는 그 작업은 아직은 안 했어요. 아니면 이 배터리 트레이를 그대로 앞쪽으로 옮겨서 무게를 앞쪽으로 실을 수가 있는데 그 작업은 제가 안 했고, 일단 저는 타이어, 앞 휠에다가만 납 작업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죠. 이게 앞이 무거워가지고 요 정도만 해도 사실 전 크게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봐요. 물론 뭐 배터리까지 옮기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디퍼런셜 자체가 락이 기본 사양이라서 사실 선회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얘는 그 조향 각이 굉장히 크게 나와가지고 일반 투어링이나 버기카드처럼 그렇게 칼 같은 코너링 이런 건 안 되지만 이렇게 차를 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이게 감속 기어가 있어가지고 기어에서 이렇게 좀 멈춰주고 하는 그런 기능도 좀 있고, 모터에서 주는 동력을 최대한 타이어까지 옮겨주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메이커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세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메이드사의 차량은 R1도 갖고 있었고 지금 지메이드사는 두 번째 차량인데 저는 지메이드를 상당히 개인적으로 애정합니다. 일단은 국산 남부순환로에 있어요. 회사가 남부순환로에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이고 차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디자인 같은 거에서도 조금 이제 조예가 깊은 회사다 보니까 200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지메이드사는 2004년도에 만들어져서 나름 그 트라이얼이나 락크라울링이라는 장르에서는 나름 또 선전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뭐 그런 회사고요. 국산의 이점은 이 지금 보이시는 이 G 트랜지션 쇼크라고 하는 건데, 이 사실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이 쇼크는 고질병이 있어요. 어떻게 어지간하게 조립을 해도 사실 누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스프링이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오일이랑 같이 조합이 되는 그런 쇼크인데, 이 밑에서 이렇게 캡을 조여가지고 조립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몇 번을 한 두세 번을 조립을 했는데 오일이 줄줄 새고 있어요, 밑에서. 제가 그거를 미리 알고 2차도 구입을 하고 아예 쇼 파츠는 따로 패키지 자체를 지메이드사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당신들이, 나는 이거 쇼 조립을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당신들이 쇼 조립을 해서 나한테 보내달라. R1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흔쾌히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팁입니다. 이 G 트랜지션 쇼, 이 고질병이 너무 꼴 보기 싫다 그러면 그냥 지메이드에 보내셔가지고 조립 대행을 맡기셔도, 택배비만 오며 가면 택배비만 좀 부담을 해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아예 메이커에서 자기네들이 깨끗하게 쇼를 조립해서 보내주니까 이런 게 또 뭐 국산 자국 브랜드의 어떤 그런 이점이 아닐까, 최고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엑시얼이나 이런 걸 뭐 총판에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그 조립 대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정의 비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비용을 뭐 공임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전 그렇게 해서 이 쇼크를 완성을 했고, 뭐 보시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이런 바디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앞쪽은 좀 벨크로 작업을 했어요. 이거는 일단은 트라이얼 바디들은 디테일이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픽업 트럭 뒤쪽에 이렇게 지금 맞추게 되면 뒤쪽은 적재한 부분이라서 사실 디테일에 크게 그렇게 뭐 할 건 없을 것
방해를 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뒤쪽에는 그냥 바디 포스트가 이렇게 외부로 돌출되게 나와서 바디 핀으로 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벨크로 작업을 해서 바디 포스트 없이 그냥 이렇게 벨크로로 찍찍이로 이렇게 작업을 고정이 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바디 포스트가 안 보이게 되죠.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봤을 때 더 디테일감을 좀 살릴 수 있다는 거. 이거 그냥 플라스틱 조각 그냥 집에 남아도 떨어지지 않게 케이블 타일 한번 묶어주고. 생각이 나네요.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이게 처음 조립을 하려고 박스를 열었는데 크로스 멤버라는 게 들어갔는데 패키지를 오픈 안 한 상태예요. 그냥 이렇게 봉지 상태였는데 크로스 멤버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이게 파츠 트리에서 떨어져서 아예 이 부품 자체가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해서 사진 첨부를 해서 보내줄 테니까 확인을 해봐라. 크로스 멤버 부품이 하나가 누락이 되어 있다. 바로 부품을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상담이랑 이런 게 너무 친절해서 근데 너무 빨아주나? 너무 빨아주는 감이 있긴 있죠. 근데 그도 그럴 게 아무래도 자국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사실 이 지메이드라는 회사를 너무 좋아해요. 차도 잘 만들어주고 내구성도 뭐 이만하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쁘지도 않고 사실 이게 뭐 좀 구르긴 굴러도 빠르게 뭐 달리다가 뭐 부딪히거나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나거나 견적이 나는 그런 장르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전 나름 굉장히 만족하면서 주행했던 차예요. 별 옵션도 많이 나오고 있고 부품 수급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친절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주행 영상도 한번 촬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트라이얼에 뭐 입문하실 분들이나 평소에 그냥 이 차가 어떻게 가는지 이런 차들은 어떻게 주행이 되는지 뭐 그런 게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의 영상을 앞으로 촬영할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저 LED 작업 싹 해놔가지고 전원 올리면 이 불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이뻐요. 그리고 이런 바디 디테일도 굉장히 이런 버켓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마스킹만 해도 지금 이 도색이 제가 그렇게 막 심혈을 기울이거나 한 도색도 아닌데 마스킹 테이프도 워낙에 잘 들어가 있고 잘 돼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주행했던 차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